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 우리 시간 일요일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인360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빨간불과 초록불 번갈아 가면서 켜져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주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0.23% 하락과 0.95% 상승을 보여주는 등 안정적인 상승률,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오늘 주요 외신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상위 20개 코인들을 살펴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은 말씀을 드렸고 리플이 하락 중입니다. 4위와 5위, 6위권의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스텔라는 상승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라이트코인과 테더, 카르다노는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10위인 모네로는 0.96% 상승 중입니다. 10위권 밖으로 좀 넘어가 보면 상승하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트론이 2.81% 상승하고 있고 대시가 0.61% 오르고 있네요. 네오와 이더리움 클래식도 각각 상승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200달러와 6,300달러를 오가면서 거래 중입니다. 하루 최고치는 6,308달러이고요. 현 시각 시장 점유율은 53.9%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동안의 약세를 감안했을 때 꽤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7거래일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238달러에서 200달러 밑으로 급락했다가 현재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회복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은 반면 24시간 흐름이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데 어제 약간 상승세를 보이던 리플은 현재는 0.4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장가치 3위인 리플은 여전히 9월 20일 보여준 급상승 덕분에 한 달 흐름으로는 50% 상승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가치는 2,022억 달러로 거래량은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7거래일 시장 가치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주 중후반의 급락세 이후 줄어든 시장 가치도 완만하게 회복 구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트론이 익명의 대기업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었죠. 트론의 가격은 이에 영향으로 상승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7거래일 시작 초반의 가격대를 회복하면서 상승 기회를 누리고 있는데 현 시각 2%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BK 컨소시엄으로부터 인수됐다는 소식을 전한 빗썸은 시장 거래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비트플라이어, 3위는 비트맥스, 4위 바이낸스, 5위 코인비트입니다. 오늘은 거래량을 나란히 좀 나눠서 가진 모습인데요. 시장 거래량 1위인 빗썸의 점유율도 10%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업비트는 19위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빗썸에서 현 시각 71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0.08%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더리움은 1.32% 상승하고 있고요. 리플은 0.41% 하락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대부분의 코인들 혼조세가 좀 짙은 모습이고요. 반면 업비트에서는 나란히 주요 코인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우선 0.13% 상승 중이고요. 리플이 0.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1.8% 상승 중입니다. 그 밖에 이오스나 에이다도 업비트에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 뉴스들 나와 있습니다. 먼저 비트피닉스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암호화폐와 기존의 통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비트피닉스 10월 초 자금난을 겪고 있는 노블뱅크와 이별을 했는데요. 노블뱅크 뉴스가 보도된 이후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으로 예치가 중단됐고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치솟으면서 비트피닉스의 재정에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파산에 대한 소문은 지금도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세계 7위의 은행인 HSBC와 거래 계정을 만들었다고 후속 보도가 나왔지만 여전히 정상화는 안 된 상태라 수천 명의 사용자들이 신용 청산에 나서고 있다고 뉴스BTC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트위터 계정에는 비트피닉스 엑소더스가 계속되고 있다. 비트피닉스의 비트코인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은 더 나은 상태다라고 꼬집었고요. 또 다른 투자자는 테더의 프리미엄도 상승하기 시작했다면서 비트피닉스는 미친 것 같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투자자에 따르면 현재 테더의 프리미엄 역시 비트피닉스에서 106달러를 기록 중인데요. 비트피닉스는 일주일 안에 정상화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긴 했지만 만일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면 파산설이 쉽게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피닉스 핵심 코인이 테더이기 때문에 테더에게 위기가 온다면 수익을 넘어서 암호화폐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넘어설 수 있는 코인 3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예일대학이 최근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자금이 코인베이스로 흘러갔고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통한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고요. 거래 플랫폼 박트가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들의 첫 거래 상품 비트코인 선물도 이미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장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들의 수요 역시 늘어날 것이고 이더리움과 네오, 아이콘, 고체인 등이 지금 바닥권에 있는 코인이다 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고체인은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도 뒤지지 않는 코인이라면서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도 낮다는 점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한국판 이더리움이라 불리는 아이콘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지만 아직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성장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정부가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활용은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은 이더리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고체인보다 12배나 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미루었을 때 앞선 두 코인보다 시장에서 수익률을 낼 가능성은 적지만요. 여전히 주목할 만한 코인으로 꼽혔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평가를 받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암호화폐가 투자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1991년 소련이 붕괴한 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부와 여러 사회 기반 시설들이 일부에게 편중된 것을 경험했고 부의 독점이 여전한 상황에서 암호화폐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평균 월급이 300달러 수준인데 일간 거래량이 200만 달러에 달하면서 활발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에 대해 기존 금융권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사실 지금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장의 투심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크립토 벤처 투자가 베리 실버트는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의견 내놨습니다. 과연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서를 보내고 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면서 전체 ICO 시장은 사라질 것이고 지난 2년간 출시된 ICO 프로젝트 중 90% 이상이 서비스를 제때 내놓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의 관심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뒤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한창 활발하다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옵션 거래소 10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은 1.02% 상승한 6,210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CME 거래소에서는 0.16% 오른 6,190선에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일요일 가격과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한 주의 시작도 어떤 흐름 보일지 가격까지 계속해서 저희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